추미애 장관의 아들의 이른바 황제 휴가 또는 특혜 여러 가지 이제 논란 의혹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도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누구 말이 맞는지 좀 헷갈린다 이런 의견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저희들이 좀 쉽게 쟁점을 좀 선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호정 기자, 오늘 또다시 나왔던 문제는요. 추 장관의 부부가, 그러니까 이제 당대표 시절이죠. 추 장관의 부부가 국방부에 민원을 넣었다. 이런 의혹이 오늘 새롭게 제기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추 장관은 이 의혹에 대해서 아들 군 휴가에 대해서 관여한 적이 없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좀 이에 반하는 국방부 문건이 나와서 지금 의혹이 좀 증폭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문건부터 보시면 바로 서 씨가 2차 병가가 시작이 된 2017년 6월 15일 당시에 부대 A 상사가 병가를 연장하는 과정이 좀 담긴 문건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수술과 입원 생활 이후에 이 집에 휴식을 취하며 물리치료를 하고 있다라는 서 씨의 상태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데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부모님께 직접 민원 사항이 들어왔다라는 내용도 지금 담겨 있습니다. 또 왼쪽에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국방부의 공식 문건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국방부 이 문건이 공개가 된 이후에 국방부가 이 진위 여부, 정말 국방부 내부 문건인지 있는 문건인지는 확인을 하고 오늘 오후 중으로 발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금 전 입장이 나온 상황이고요. 일단 이 문건부터 더 정리를 해보면은 이 눈에 띄는 대목이 부대가 서 씨와 관련된 국방부 민원 전화를 받았고 그리고 그게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추 장관이 그동안 아들 휴가에 관여한 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좀 반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국방부가 이제 공식 입장을 냈는데 이 문건이 좀 실제 문건인 것은 확인이 됐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내부 논의를 위해서 이 이슈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인사복지실에서 작성한 자료인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군내에서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 이렇게 정리한 거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게 논의가 되고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당시 이 사실 확인이 가능한 군 내의 자료를 최대한 확인을 해서 이게 어떤 사실이 있었는지를 좀 정리한 자료를 이 국방부 인사복지과에서 만들었는데 이게 좀 외부로 유출이 된 상황에 대해서 좀 유감이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다만 이 면담 기록 내용 중에 서모 씨 가족, 그러니까 추 장관의 아들의 가족이 실제로 민원실에 직접 전화를 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확인이 지금 제한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좀 사실 이번 휴가의 문제가 뭐 일각에서는 30일 휴가 가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30일 휴가했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루를 갔다 하더라도 그 절차에 과연 공정하게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그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 장관이 뭐 전화를 했냐 안 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국방부 결론부터 보면은 이 전화를 했느냐 이 여부에 대해서는 좀 확인이 제한된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야당의 공세도 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 문건은 지금 이 추미애 장관의 아들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국방부 내에서 자체적으로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당시 상황을 좀 정리해서 보고해라라고 해서 인사복지행정실에서 서모 상사라고 하는 사람이 작성한 문건이다 이런 뜻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 씨,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의 아들과 직접 면담한 면담 기록이 아니라 당시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좀 정리하는 이른바 정리된 문건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기서 나오는 부모님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추미애 장관이거나 부인인 남편인 서성한 변호사일 텐데 부모가 자식의 이 휴가 문제에 대해서 군 당국에 전화를 하는 것이 과연 부적절한 것인가 아니면 적절한 것인가. 당시에 추미애 장관은 당 대표 신분이었습니다. 자, 현근택 지금 민주당 소속인데요. 변호사가 저희 MBN 아침엔 매일경제에 나와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부모가 직접 국방부 민원실에 민원을 넣은 거 아니냐. 당시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당시 상황은 사실은 군대 가기 전에 한쪽 무릎 수술했고 다른 한쪽은 이제 했어요. 열흘 휴가 가가지고. 근데 휴가 기간 중에 수술을 했는데 다 안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알고 갔냐면 30일 휴가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아는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럼 부모가 왜 군대 직접 하냐, 본인이 하지. 근데 최근에 군 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카투사 지금 현지에 있는 분들 들어보면
직접 부모들이 뭐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민원도 굉장히 많답니다. 부적절한 거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현근택 부대변인의 얘기는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요즘에 아들 군대 보낸 부모들이 군대 전화 엄청 합니다. 휴가 문제도 있고요, 외박 문제도 있고 그래서 뭐 대신 뭐 아들 문제를 풀어준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시중에 돌고 있는데 문제는 추미애 장관은 당시에 당 대표 신분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민원 전화를 받은 쪽에서 과연 추미애 장관이 당 대표라는 걸 알고 부담감을 느꼈느냐 안 느꼈냐 이런 것일 텐데. 부모가 일상적으로 아들, 자식, 군대 간 자식 문제 때문에 전화하는 것은 크게 문제 삼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좋아 보이세요, 그게? 뭐 제가 다 성장해서 나라를 지키라고 보냈는데 뭐 뒤에 지휘관이 돌격 앞으로 했는데 잠깐만요. 어머니한테 전화 한 통해서 이거 해야 될지 안 할지 물어보고요. 이게 그래서- 좋아 보이세요? 그래서 비판 여론이 많았잖아요. 근데 둘째, 그다음에 자, 우리 그냥 이 소시민들은 어떻게 전화를 해서 민원을 넣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어디다 전화한지 아세요? 국방부 민원실에 하겠죠? 아니면 자기 부대 민원실에? 예, 거기 전화를 뭐 전화번호를 아시냐고요. 모르잖아요. 이게 예. 보통 시민들인데 평범한 시민 어디에 어떻게 전화하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저게 적절하다고? 현근택 변호사 굉장히 뭐 논리적인 줄 알았더니 저거야말로 궤변입니다. 아니 예. 나라를 지키라고 지금 국방의 의무를 다 갖추면 나라를 믿고서 하는 거죠. 예. 참 이게 한 일병의 휴가로 이렇게 군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는 거 볼 때 예. 이것이 진짜 무슨 난리냐 싶게 생각을 합니다. 부모들은요 믿고서 맡기셔야 되고 민원을 넣더라도 어디에 넣는지 모릅니다. 예. 그거를 아주 극소수의 예를 일반화시켜서 얘기하는 것 저거야말로 진짜 궤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이 지금 군대 문화가 많이 바뀌었어요. 시스템도 많이 바뀌고 그래서 군대에 있는 아들이 또 군대 보낸 지 장병이 아프거나 어디가 문제가 생기면은 소대장이 직접 부모하고 통화를 합니다. 부모도 직접 소대장 핸드폰 번호를 알고 있어서 전화를 해서 상태가 어떤지를 알고 되고 뭐 군에서 치료를 받을지 아니면 외부 병원으로 나갈지 그것까지도 다 부모가 개입해서 상의를 하는 그런 문화로 많이 바뀌었대요. 우리 최영호 고문이나 제가 군대 다닐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요새 병영 문화라고 하는데 그런 걸 감안하면 현근택 지금 변호사의 얘기도 일면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당대표 신분이 추미애 장관의 신분을 전화를 받았던 당직 사병이 됐든 장교가 됐든 알았느냐. 그래서 그 서 씨의 휴가 처리에 어느 정도 그게 반영이 된 거냐 이 쟁점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 정말 장삼이사가 장삼이사의 부모가 예. 다리 아픈 아들 그러니까 1차 휴가, 2차 휴가 이외에 개인 연가 이제 나흘 사실 예. 굳이 따지고 보면 이제 그 문제인데 그게 연장되는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얘기했느냐 여부 하나 그리고 잘 나가는 당시에 집권 여당의 대표인 부모가 나서서 그 얘기를 해서 그게 압력이 됐느냐 여부 이거 두 가지인데 예.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그냥 장삼이사의 부모가 내 아들이 이렇게 다리가 불편해서 이번 휴가 중에 수술했는데 조금 더 쉬도록 해주세요라고 예. 부탁했다면 뭐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당시에 집권 여당의 대표고 지금 법무장관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건 뭐 누차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어차피 검찰에 고발이 돼 있고 예. 그 조사권을 쥐고 있는 검찰이 속도를 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 군 부대의 특성상 이건 부대장, 지휘관의 어찌 보면 재량과 전권으로 예. 해당 사병의 휴가를 연장을 해줬는지 여부 예. 이것도 규명을 해보면 의외로 그냥 간단한 일인데 지금 불필요하게 커진 게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근데 거듭된 얘기지만 하필 그 당사자가 법무장관 그리고 그때 집권 여당의 대표라는 예. 신분 때문인 거죠. 그러면 뭐 참았어야 되느냐. 글쎄요. 부모의 심정에서 과연 그럴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 앞뒤를 감안하면 한쪽만으로 예. 뚝 잘라서 얘기하는 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이런 사안이 벌어질 때마다 저는 상대 쪽의 설명이나 상대 쪽의 해명을 들으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이 바뀌거나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사안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평행선인 것 같아요. 예.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은 아무리 당사자가 해명을 해도 계속 비판적으로 보시는 것 같고 예. 또 옹호를 하려는 쪽은 뭐 그런 일 가지고 뭘 그러냐. 예.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사실 고질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쟁점은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 씨가 카투샤 교육이 끝난 이후에 자대 배치를 받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신원식 지금 국민의힘 의원이 주로 폭로를 하고 있는데 이분에게 여러 가지 정보를 주고 있는 당시 이 주한미군 한국군 지원단장 예비역 대령인데 자신이 아버지와 할머니를 설득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측 특히 현근택 변호사는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먼저 듣겠습니다. 수료식 날 부대 관계자와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이 없습니다. 부대 배치와 관련한 청탁을 하지 않았으며 특히 90세가 넘은 할머니가 청탁을 하여 이를 말리기 위해 40분간 교육했다라는 식으로 발언을 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신원식 의원과 비 대령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정치 공작을 당장 그만두어야 합니다. 지금 서일병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신원식 의원은 아마 고발 직접 녹취록을 받아서 공개한 거기 때문에 일단. 최은미 기자, 신원식 의원 쪽 주장을 들어보면 그 A 대령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서무일병의 아버지와 할머니가 자대 배치와 관련한 청탁을 해서 자기가 그것을 설득하는데 40분을 할애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단독으로 만난 자리에서 그렇게 설득을 했다는 의미처럼 들려요, 제기에는. 근데 그게 사실인가요? 실제로 주장은 그렇게 했습니다. 예. 주장한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짚어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처음에 의정부 미군 2사단으로 배정이 돼서 용산으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예. 그러니까 의정부로 배정됐는데 용산으로 좀 보내달라고 청탁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규정대로 했다라면서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직접 추미애 장관의 남편 서 교수와 추미애 장관의 시어머니를 앉혀놓고 청탁을 하지 말라고 교육을 40분을 했다. 이게 정확한 그 제보자의 워딩입니다. 예. 그러면서 실제로 만난 시점과 장소도 특정을 했는데요. 만난 시점은 신병훈련 수료식 후 식당이라고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 상대 측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없고 청탁도 한 적 없다라고 예. 지금 부정하고 있는 거고요. 부인하면서 지금 경찰에 고발까지 한 건데 그러면서 바로 이 사진 한 장을 공개했어요. 예. 이 사진이 뭐냐면 이 수료식 후 식당에서 만나서 교육했다고 했잖아요. 이 수료식이 있었던 그날의 현장의 모습입니다. 이 예. 사진을 공개하면서 추미애 장관의 아들 측에서는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수료식 현장에서 청탁을 한다는 게 가능하겠느냐. 예. 불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지금 전면 부인하고 있는 그런 건데 상황이다? 예. 지금 신병 훈련 이후에 식당에서 따로 만나서 지금 교육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심지어는 만난 사람이 추미애 장관의 남편과 시어머니라는 점도 특정을 하고 있어요. 이 제보자는. 그런데 지금 만난 적이 아예 없다고 하면 저 현장에 추미애 장관의 남편과 시어머니가 왔었다라는 사실을 이 제보자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진 한 장만으로는 좀 이 변호인 측의 입장이 다 해명되는 예. 어떤 그렇게는 조금 이제 다 해명된다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 전직 예비역 대령인 A 대령과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을 들어보면 하여튼간 개별적인 장소에서 서 씨의 할머니와 아버지에게 자기가 40분간 자대 배치와 관련해서 외압을 행사하지 말라고 설득을 했다라고 하는데 민주당 쪽에서 또 이 추미애 장관 아들 측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다 교육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통상적인 얘기를 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 사건을 빗대서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마녀 사냥을 평생 당해온 사람이어서 네. 대체적으로는 침소봉대들이거나 네. 좀 팩트와 벗어난 것들이 많더라. 네. 라는 저는 제 개인적 경험을 갖고 있죠. 근데 이거 사실은 국민들이 받아들이기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통상적인 집단 안내. 그런데 이거를 개별적으로 두 명을 불러서 너 나쁜 짓이니까
가족들한테 혼을 냈다라는 취지. 이건 전혀 다른데 이제 이런 걸 보면 참 뭔가 좀 이상하게 흘러간다. 뭐 제가 객관적인 팩트는 알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바른 것인지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논란 또는 쟁점이 흘러가는 방향이 조국 전 장관 사태와 비슷하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정치권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호정 기자, 지금 여기에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까지 가세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간에 알려지는 일부 언론에서 계속 보도하고 있는 내용이 다 사실인가? 꼭 그렇지는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이것이 일반 시청자들, 일반 국민에게는 그렇게 전달 안 돼요. 다 사실인 것처럼 전달돼요. 그러면서 진짜 여당의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고요. 2030의 배신감도 커져가고 있고요. 제2 조국 사태처럼 번져가고 있다라는 세간의 말이 맞게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분위기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제2의 조국 사태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두 사람 모두 법무부 장관이고 그리고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의혹들이 불거졌고 여기에 야당의 공세가 있었던 이런 지금 상황들이 비슷하기 때문일 건데요. 거기에다가 이제 최근에는 굉장히 여당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공정 프레임 이것까지 이제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추 장관 아들 측이 계속해서 해명을 하고 있지만 조금 명확하게 시원한 해명이 나오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이 수료식에 대해서는 고발까지 하면서 굉장히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재명 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딱 잘라서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마치 이 뉴스를 본 시청자들은 두 사람만 앉혀놓고 이런 민원을 넣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적을 하면서 침소봉대일 수 있다. 또 이렇게 본인이 마녀 사냥을 당해본 처지로서 이게 가짜 잘못된 뉴스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는 계속 이제 조 전 장관 사태와 연관을 지어서 관련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얼미터 오늘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대통령 지지율도 마찬가지고요. 진짜 제2의 조국 전 장관 사태 때처럼 분노한 2030 민심이 떠나는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유무는 이제 검찰에서 밝힐 텐데 벌써부터 정치적인 지형상 여당에게는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 같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검찰의 본연의 그런 어떤 자세가 이제 나와줘야죠. 지금 8개월 동안 이게 뭐 지연되고 있는 수사 이것이 빨리 나와야 됩니다. 지금 이 문제는요. 여당에게 어떤 뭐 이 피해를 주냐면요. 굉장히 큰 충격을 줍니다. 근데 지금 이것을 빨리 끝내지 않으면요. 조금만 더 지나가면요. 더 큰 충격으로 진짜로 큰 이 파도가 오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 수사를 종결하는 방법으로 계속 가야 되고요. 그럼 수사가 종결된 것에 대해서 또 양측이 이것을 뭐 자기네들이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낼 수 있는 것이 사실 정치 리더들의 힘이거든요. 소통하고 부분. 근데 그 부분을 지금 이러한 여론조사에서도 분명히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잘 추세를 보셔야 되고요. 저는 이거야말로 빠르게 검찰 수사를 통해서 종결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다가 민주당의 우상호 의원은 좀 카츄샤라는 것이 편안보직이다 이런 발언을 해서 카츄샤 출신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그런 일까지 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참 좀 정무적으로 좀 잘 판단해 보시고요. 그리고 검찰 수사를 좀 지켜보는 그런 인내심이 필요해 보입니다.